네,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반도체가 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면서 또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 최고 큰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대표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1위고 그런데 왠지 좀 삼성전자 부진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 좀 짚어보려고 오늘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이신데요. 1세대 반도체 애널리스트라고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신데 주로 이제 증권시장에서 연구를 하셨지만 오늘 또 산업과 우리 정책 차원에서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챗 GPT 나오고 오픈 AI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대규모 투자를 하고 해외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AI 반도체라고 해서 뭔가 우리 반도체가 뜰 것 같으니까 우린 다 기대에 부풀었었단 말이죠. 아,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1등이니까 잘하겠구나 그랬는데 연초에 주가도 좀 부진한 것 같고 또 부정적인 실적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실적은 이제 지난주에 1월 9일 날 나왔죠. 1월 9일 나왔는데 예상하고 많이 동떨어졌습니다. 예상이 원래 그 전주죠. 1월 첫째 주에 보통 한 일주 정도 되면은 우리는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들 예측이 대충 모아치거든요.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 30군데 있고요. 대충 커버를 다 하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측한 거하고 12월 하반기랑 1월 초에 예측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1월 초에 실적 발표되기 바로 전주에 나온 예측이 스타트부터 좀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참고로 지난 3, 4분기 실적은 2조 4천억 영업이익인데요. 4, 4분기에 대한 예측이 3조 한 3천억에서 한 4조 3천억. 그러니까 괴리가 큰 거죠. 낮은 거 위에 차이가 1조 차가 나는 거예요. 3조 3조 4조 3천억. 뭐지? 여기 원가가 다른가? 여기는 단가를 높게 잡았는가? 3.3하고 4.3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과 3일 전에도 그렇게 차이가 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애널리스트 많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직전에 이 괴리가 이렇게 벗어난 거는 뭔가 하나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예. 걱정 내지는 그런 게 갖고 있고 저도 방송했는데 3.3하고 4.3은 얼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3.7? 8? 뭐 그렇겠죠. 3.78 정도? 2.8이 나왔거든요. 2.8이요? 네. 그러면 예측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예측의 범위의 거네요? 하단도 한참 벌어놨죠.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1조가 차이 나는 거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렇죠.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쇼크가 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분위기를 한번 초친 거예요. 한국 시장이 뭐 중국은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일본은 엔저로 해가지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도는 그 성장세로 올라가죠. 미국은 빅텍 중심 올라가죠.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첫 스타트가 1월 9일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였는데 그 실적이 기대치 평균 3.7은커녕 하단에 3조 3천억도 못 미쳐서 2조 8천억이 나왔다고요. 불과 전분기 대비 4천억만 회복된 거거든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뭐 실적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거 뭐 몰랐던 애널리스트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하는 얘기죠. 애널리스트는 뭡니까? 애널리스트가 무슨 용 빼는 조조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하고 IR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측을 조정을 하는 건데 일주일 전에도 이게 예측책 이렇게 벌어놨고 이렇게 탄다는 거는 애널리스트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의 IR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난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왜 차이가 났는가? 1조 차 났잖아요. 그렇죠. 왜 차이가 났죠? 그 차이에 대해서 100%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른다는 게 아니고 100% 알지 못한다는 거죠. 회사 스스로도 회사는 알겠죠. 근데 이제 IR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이 1조 차이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있고 휴대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많잖아요.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뭐 차이는 뭐 있긴 하고 반도체 내에서도 이 메모리의 이슈인지 비메모리 이슈인지 어느 한쪽의 이슈인지 더 이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언제 발표된다고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1월 31일 날 부문별로 실적 발표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9일 날 발표되고 나서 그 여파로 이 뭐지? 실적이 이렇게 된 거야? 미스한 원인이 뭐야? 메모리야. 아니야.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더 로스가 많이 났어. 이건 끝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까지도 내일 발표되는데요. 내일 하이닉스 실적도 흑자 2천억이야, 마이너스 2천억이야.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삼성전자가 그렇게 냈기 때문에 하이닉스인들 뭐 그 포캐스트에 있어서 예측이 그게 맞는 거냐? 지금 현재 어제까지 나온 것도 여전히 플러스 1,500에서 마이너스 1,000원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그 의견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갈리고 있는. 네, 그게 갈리는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 그거를 해석해주는 툴이 심플해야 되는데 네네. 삼성전자는 이번 심플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디램 가격, HBM 이런 거 말고요. 네. 비메모리 파운드리, TSMC가 인출되는 거 거기서도 로스가 원래 로스인데 네. 로스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고 중론입니다. 근데 그걸 다 까디집으려면 언제까지요? 1월 31일까지 1월 기다려야 31일까지 되는 기다려야 거고요. 한다. 예, 그 실적 부진과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의문이 많이 가는 건데 의문이 가는 건데 그저께 S24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좀 핸드폰, 그저께 갤럭시 S24. 갤럭시 네. AI 폰. 네. 그게 조금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네. 그나마 만회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뭐 시장에서는 이제 네. 나중에 이 AI 폰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오겠지 기대하면서 좀 네네. 조금 반응한 거 커버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반도체인 것 네네. 같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임원 연봉 동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소비자들 우리 좀 정책하는 분들 좀 불안한데 원래는 저희들이 흔히 들어서 알고 있기는 비전문가들이 알고 있기는 반도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다. 메모리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 디램이고 삼성전자 많이 파는데 그걸 막 찍어내가지고 물량으로 그냥 파는 거고 메모리 가격 떨어지면 실적 안 좋아지고 올라가면 실적 좋아지고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죠. 비메모리는 진짜 AI에 필요한 그 정말 핵심적인 이 그런 칩인데 요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약하다. 근데 남들이 설계한 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생산해 주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대만한테 아직 뒤지고 있는데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맞는 겁니까 구도가? 예, 그 메모리에서 주가가 좌지우지되고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게 작년까지 원래 그랬던 건데 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했죠? 비메모리가 빵꾸가 더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비메모리가요 한 분기 한 7조 합니다 매출이. 근데 이제 적자가 한 3, 4천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3, 4천이 아니고 1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적자가 더 심한 거죠. 근데 파운드리면은 어차피 위탁 생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측이 회사는 되겠죠. 네.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네네. 커뮤니케이션 안 됐다니까요.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고. 애널리스트가 모르는 거죠. 애널리스트가 디램처럼 단가 곱하기 물량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초, 7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 3천원 적자 났다. 네. 이 분기에 적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아니면 늙고 주는데 어떤 변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넘버를 집어주지 않더라도 네. 그게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30명이 하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이번에는 못했다는 거죠. 네. 못했으니까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을 앞으로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가릴 때까지. 추론하는 건 비메모리 파운드리가 예상보다 가동률이 안 좋고 수율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통 애널리스트가 제일 나쁘게 보내가 마이너스 3천억이고 좋게 보는 플러스 1,000억도 있었는데 네네네. 플러스 3천 있었는데 뭐 1조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디램 쪽에서도 마이너스가 더 났지만은 비메모리에서 마이너스 로스가 더 컸다.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산적으로 안 비메모리가- 나오는 거 그 커뮤니케이션 안 된 거는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그거를 포캐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그런 비메모리라고 그러면 이게 CPU나 AP나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정보를 삼성전자가 하는 처리하는 건 AP죠. 거죠.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CPU가 아니고 네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네. 그거는 자기네가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삼성이 설계하는 거. 네네. 이번에 S24에 나오는 게 이제 기본 버전이 있고 무슨 중간에 이제 플러스 버전이 있고 울트라 네네네. 버전이 있는데 네. 기본 버전하고 그 플러스 버전은 자기네 걸 썼어요. 자기네가 설계한 거. 스스로 설계한 거. 그렇죠. 그거를 설계했는데 맨 위에 있는 건 뭐죠? 울트라 버전은 그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위탁 생산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운드리 하는 게 있고 자기네가 설계한 걸 자기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삼성전자 비메모리라면은 파운드리가 100%는 아니고 자기네 비메모리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 헷갈리는데 비메모리 파운드리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AP가 안 팔려서 휴대폰에 안 팔렸으면 잘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네 그렇죠. 반도체 가동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파운드리. 이게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작년에 그 결과 나온 거 보면은 휴대폰에서도 애플한테 처음으로 1위를 뺏겼다는 판매량에서 그런 기사 나왔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보니까 반도체 매출에서도 네. 매출 1위가 삼성전자 계속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또 인텔이 작년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피상적으로 기사를 네네. 접하면 예. 핸드폰은 또 애플한테 추월당하고 네네. 반도체는 인텔한테 추월당했는데 이게 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작년 경우인데 재작년까지는 반도체가 D램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D램도 있고 낸드도 있는데 반도체가 메모리가 안 좋았죠. 예, 많이 안 좋았으니까 작년 많이 안 좋았잖아요. 재작년보다는. 네네. 22년보다는 23년 작년에 워낙 안 좋으니까 인텔하고 아마 역전되는 건 뭐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건 아니죠. 인텔도 빠꾸 했죠. 인텔도 뭐 한 16% 정도 이제 내려간 걸로 보이는데요.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8% 내려간 걸로 같은 통계에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네. 하여튼 아직 실적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삼성전자 많이 줄였으니까 1등이 뒤받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 전체 실적에서 1등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돈 버느냐 중요한 거죠. 네네네. 엄청 적자 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적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1등이 뭐 겉에 하면 뭐 합니까? 여기는 TSMC가 없죠. TSMC가 없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TSMC는 왜 그렇죠? 자기네 건 없고 파운드리 해주다 보니까 TSMC 매출이 여기 엔비디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텔, 삼성전자,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렇게 쭉 순위가 나올 때 TSMC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건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지. 납품한 거 퀄컴, 여기 들어가 브로드컴 있는 다 들어있는 다 거죠. 들어가 있는. 네, 물론 그 TSMC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안 해주지만은 네네네. 뭐 그 아까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팹이 없기 때문에 공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 TSMC를 많이 쓰겠죠. AMD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TSMC가 없는데 TSMC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진이 무려 지난 4분기 실적에 나왔는데 원래 높아요. 41% 났다고. 영업이익률이 41%. 그런데 그 회사가 PER 배수가 1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 싼 주식이죠. 굉장히 잘 버는 회사인 거네 TSMC는. 그러니까 TSMC가 엄청 싼 거예요. 1년에 쭉 가라는 20% 거로. 성장하는데 마진이 40% 넘는데 PER이 대만의 그 리스크 때문에 20배가 안 됐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올해 흑자 나더라도요. PER이 10배 훨씬 넘습니다. 우리가 싼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뭐 삼성전자는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의 PER이 11배니까 싸다. 네, 왜? 네. 대만은 뭐 중국이 요즘 내려가서 중국이 한 8배, 9배 됐는데 네, 네, 네. 예전엔 중국이 높았죠. 네. 근데 대만에는 핵심이 TSMC 포함해서 IT가 거의 시가총액 반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IT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TSMC는 대만은 PER이 그래도 한 13배, 14배 될 거예요. 네. 우리가 높죠. 근데 걔네들은요, 그 배당 수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올라갔죠. 네네. 예전에 기억하면 배당 수익이 우리가 1점 몇 프로일 때 걔네는 평균 배당이 3점 몇 프로, 우리보다 더블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아까 이익이 다르다고. 우리가 지금 출렁이는 게 메모리가 별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는데 디스카운트는 없진 않지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디스카운트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볼멘 소리다. 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조금 앞으로 전망으로 좀 넘어가서 네.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래도 지금 챗 GPT 이후에 거대 언어 모델, LLM AI가 지금 어쨌든 핸드폰에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더 많은 서버의 반도체와 더 많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면 네. 또 이제 1위 업체였던 삼성전자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기회는 오죠. 네. 기회를 쟁취하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아. 기회는 오죠. 시장이 크니까. 네네. 기회가 오는 거와 내가 잡는 거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그럼 하이닉스는 잡았죠. 하이닉스는 잡은 겁니다. 잡은 거죠. 그것 좀 HBM 설명을 하고.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가 D램에서 1등이 아닙니다. 그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는 애널리스트 예측. 뭐 애널리스트 여러분 욕하지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세요? 모르잖아요. 삼성전자 예측이 D램에서 끼케야 1조 났다고 하고 있어요. 4분기 때. 하이닉스가 1조 5천억 원 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영업이익. 오히려 하이닉스가 D램에서만 다시. D램에서요. 그러니까 D램의 개수, 우리가 개수로 마켓시를 따지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위죠. 삼성전자 거의 40%에서 약간 미치고 하이닉스가 30% 좀 넘어가니까 아직 개수로 따지면 D램에서 삼성전자가 1위 맞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아까 기회가 왔을 때 HBM을 먹었거든요.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5-6배 높은 HBM이 고대역 폭. 예, 맞습니다. 메모리 하이 반도체인 밴드위드스 메모리로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GPU하고 짝꿍이 되는 메모리죠. 엔비디아하고 다 페어링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엔비디아는 지금 하이닉스만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는 거 네네네. 거기에 짝꿍이 되는 메모리가 HBM인데 삼성이 못 들어가고 하이닉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역전을 해버린 거네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물량은 마켓시어가 39대 31인가 차이가 나는데 네.
마진이 20% 넘어요. 삼성전자는 아마 마진이 10%밖에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더라도 곱하기 해서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은 네. 하이닉스는 4, 4분기 때 한 1조 5, 6천원.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네, 정확히 네, 모르는데 네. 그게 1조 이하는 아니에요. 네. 2조는 안 넘더라도 1조 몇 천원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거 역시 내 다음 주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지금 봤을 때는 1조 정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역전됐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랑 안 잡은 거랑 다른 거고 그럼 기회가 또 올 거냐? 기회는 있죠. 왜? HBM 시장의 성장세가 빠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왜? 네.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 3개밖에 없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흔히 쉽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개수로 1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고 마이크론이 좀 많이 또 3등이고 네네. 나머지 잔챙이는 뭐 한 자리도 안 돼. 네네. 근데 나머지 잔챙이는 마켓셔 10%도 안 되고 HBM 5만 원이니까 네네. 세 개 중에 하나니까 늦게라도 만들면은 HBM 기회가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기회 있죠. 근데 얼마나 빨리 많이 잡아가느냐. 그럼 기회가 막 100이 왔어요. 작년 시장이 100이었어. 네. 올해 시장이 200이 돼요. 근데 하이닉스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먹으려 그러죠. 뭐 샘플 주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오더를 확정줘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갑자기 하이닉스는 40, 그러니까 200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40% 마켓셔 되고 삼성전자가 60%를 갑자기 역전하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5대5로 가져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마 그것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올해 쉽지 않고요. 네, 아마 네, 삼성전자는 한 30%? 40%? 네네. 하이닉스가 여전히 60, 70% 가져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기회는 작년보다 성장이 높으니까 많이 열려 있고요. 하이닉스는 승승장구하고 삼성전자가 쫓아가는 건데 네네. 그게 뒤집을 정도로 기회를 잡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팔로워. 주가는 다른 문제고, 주가는 다른 문제고, 이거는 주가는 다른 건데.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히려 따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서 그렇죠. 이게 기존에 생각하던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HBM은 그 기술력은 중요한 건 아닙니까? 후발주자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가요? 못 따라옵니다. 그래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짓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플라이 체인이 생태계라는 생태. 네네. 그러니까 장비 업체라고 그 다음에 그 재료 업체를 다 아울러서 가야 돼요. 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특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특정 장비, 특정 회사와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파트너십 맺는 걸 네네네. 거부한다. 뭐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옵션을 찾기 위한 그 관성적인 것도 있고 네네네. 그 뭐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또 회사 쪽에서 뭐 항의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하드 에비던스가 있는 건 아니고 업계가 그 중론이라는 거예요. 업계의 중론이 틀렸으면 그거를 고쳐야 되죠. 고쳐주기 위해 노력을 삼성전자가 한 거냐?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 HBM 말고 아까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네네. 거 AP로 네네. 돌아가서 비메모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갤럭시 S24 다음에 이제 지금 AI 폰으로 좀 업계에서 붐을 일으켜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도 내놓을 거고. 그렇죠. 그럼 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비메모리에 뭔가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S24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한 2억 한 4, 5천만 대 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S24 그 전에 작년에 S23였는데 네. 그게 3천만 대 좀 안 팔렸을 거예요. 2천 몇백만 대 팔렸을 겁니다. 전체 스마트폰 중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는 게 플래그십이라 그래갖고 제일 주장하는 거. 네네. 넘버 원이 그 S20 시리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3천만 대 안 팔렸는데 올해는 뭐 많이 보는 사람이 3,600만 대. 적게 보는 사람은 한 3,300만 대.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네. 얘네가 토탈. 네네. S24로 판매되는 것이 그 전작 S23보다는 증가한다. 네네네. 근데 이게 30% 40%는 아니고 한 12, 20% 정도 증가할 거라고 현재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손에 들어간 게 아직 안 들어갔죠. 그렇죠. 사전 주문해서 들어가더라도 1월 31일 날 손에 들어갑니다. 첫 네네. 번째. 네. 그래서 실제 써봐야 되잖아. 네네. 더 늘 수 있고 혹시 4천만 대 가면 난리 나는 거. 그러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지금 중로는 한 3,500만 대 안짜리. 그게 플러스 효과 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긍정적으로 주가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 정도죠. 맞아, 한꺼번에 확 4%가 그렇죠. 오른 적이 네, 있죠. 그게 그거죠. 그래서 S24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4% 올랐다.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가 좀 꺾어지면 이게 70% 차지하고 반도체가 많아지면 이게 20% 평균 한 40, 50% 돼요. 50%가 휴대폰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S 시리즈가 한 15% 차지해요. 네. 그럼 50% 곱하기 15%하면 곱하기 얼마? 6.5죠? 네. 6.5니까 이게 완전 성공하면 한 7%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네요. 근데 네네네. 100%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 올라가면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3,500만대 그 이상 팔리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한다면은 분위기 되면 한 저번에 4, 5% 올라 말았으니까 2, 3%더 오를 염려가 우리 저기 생각에 있죠. 네. 근데 그걸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갤럭시 S24하고는 당연히 이렇게 같이 연동이 그렇죠. 될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AI 폰에도 납품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럴 전망이 혹시 그거는 있나요? 이제 S23를 작년에 산 사람들한테는 네. 뭐야 우리 1년 만에 S23 개통됐네 이러시잖아요. 네. 그거 소프트웨어지 무슨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는지 해가지고 네, S24의 그 뭐 그 트랜스레이션 하는 걸 해주겠다, 몇 가지 해주겠다, 다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을 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예, 그 아니, 정도죠. 저는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다른 핸드폰 업체에게 비메모리 그건 반도체를 납품을 하느냐, 그건 이거죠. 없죠. 그건 없고. 없죠, 그럼 거기에는 당연히 기회는 없는 거네요. 애플의 AP는 지네들 거래요. 자체 개발이고. 근데 그렇죠. 그거를 M1, M2 생산하는 해가지고. 거 삼성에서 하느냐, TSMC에서 하느냐,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인 거고. 파운드리는 네. 그러니까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엑시노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네네네. AP 이름이 엑시노스 네네네. 2400이라는 건데 그 시리즈인데 그걸 딴 데 파느냐, 삼성전자 말고 들어본 적 없는데. 이게 애플이 파느냐, 애플도 안 쓰죠. 자기네가 AP가 있는데 네네네. 당연히 안 쓰죠. 그러면- 중국이 쓰냐, 중국이 안 쓰죠. 안 쓰고 파운드리 영업으로 해서 그걸 위탁받아 애플 거 그렇지.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근데 게 결국은 그게 TSMC로 가 있죠. 있는데 그 TSMC로 많이 가 있고 이번에도 좀 거기서 많이 빈 구석이 그렇죠.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네네. 그 부분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애플 아니라도 네. 그냥 오픈 AI나 이런 데하고 파트너십 통해서 뭔가 네. 새로 AI 칩 가지고 승부를 볼 예. 수 있는지 어떻게 예. 보세요? 이게 복잡한데요. 샘 엘트만이 하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쉽지 않은 상대잖아요. 걔네 네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은 엔비디아에서 다 벌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퀄컴도 그렇고 여기 샘 엘트만 오픈 AI도 그렇고 반도체 칩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비싸잖아요. GPU고. 그러니까 이 뭔가 좀 타개하려고 한국의 그런 GPU는 아니더라도 네. GPU는 뭐냐면 CPU가 우리가 휴대폰, PC에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네. 프로세싱이거든요. 프로세싱 기능인데 GPU는 병렬 처리해서 AI에서 필요한 프로세싱이 GPU예요. 그렇죠. 근데 네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것은 가벼운 것이 NPU라고 있어요. NPU. 예, 네. 뉴로모픽 프로세싱인데 네. 그거는 여러 스타트업 업체들이 할 수 있어요. 네, 네, 스타트업 네, 업체들이 한국에 좀 있죠. 네. 비상장에서. 네. 그런 데랑 삼성 하이닉스가 어떻게 같이 생태계를 꾸리면은 네. GPU에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새롭게 하는 그 AI 시대. 그러니까 AI가 정말 GPU 시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학습용이라 그래갖고 많은 걸 때려서 학습시키는 거로 GPU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네. 성능이 필요하고 거기 D램이 엄청 필요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점점 갈수록은 학습된 걸 기반으로 추론하는 인퍼런스 모델로 가면은 그렇죠. 네. 좀 NPU가 새롭게 들어갈 영역이 생겨요. 네. 그게 스타트업 오퍼인데 기회가 오는데 그걸 한국이 잘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관련된 설계 업체들이 덩달아서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사실은 비메모리인데 비상장 업체가 중요한데 한국에 상장돼 있는 뭐 설계 전문 회사 아니면 설계를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 이런 주식들이 뭐 며칠 전에 뭐 날아가는 것도 그런 분위기 편승이죠. 좋은데 딥테크 스타트업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그 울트만에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는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얘기하기는 많이 시기상조다.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그런 설계 전문을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 설계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네. 그럼 다른 회사들도 좀 기회가 있지 않겠어? 그런 센티먼트 좋은 되는 건 정도. 분명히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네. 삼성전자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보세요? 올해 전망해 보신다면. 우선순위가 아니죠 당연히. 현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는 부정적이고 하이닉스를 뒤엎을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보시는 그거는 삼성전자가 기사에서 나온 거 말고 막 하거든요. 엔비디아에 공급했다. 네네네. 이걸 공식화하는 그 순간부터 봅시다. 그렇군요. 그걸 그때까지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네. 한 2월 말까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때까지는 좀 어렵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